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왜 달러랑 원화는 쉽게 바꾸는데 해외 송금은 느리고 수수료도 비쌀까? 자, 혹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다는데 왜 전 세계 은행들이 비트코인 말고 자꾸 다른 코인 리플을 보려고 할까? 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근육부터 잔근육까지 차근차근 투자 맷집을 쌓아가면서 투자의 스킬을, 체력을 제대로 올려드리는 트레이너 전재준입니다. 자, 오늘의 코인 PT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 궁금증들을 풀어줄 아주 중요한 내용 3가지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의 국제송금,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송금이 현재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해결해줄 슈퍼스타, 바로 리플의 브릿지 자산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같은 다른 코인들을 제쳐두고 바로 이 리플에 유독 더 주목을 하는지까지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접목시켜서 함께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PT하면서 스킬을 알려드리면 그걸 본인의 투자 스킬 근육으로 몸에 붙이셔서 수익으로 당연히 만드시라고 PT를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시작 전에 꾹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낼 때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보내진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지금 국제 송금 시스템이 딱 그 짝입니다. 자,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보낼 때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 네트워크 확장성과 가스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스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할게요. 자, 길을 건널 때 건널목을 이용을 해야 하듯이 코인을 이동시키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일종의 통행료, 즉 수수료가 드는데 이게 바로 가스비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비가 비쌀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마치 비싼 톨게이트 비용을 내는 것처럼. 자, 게다가 대규모로 돈을 보낼 때는 이 속도랑 비용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에휴, 급해서 길 막혀서 돈 내고도 늦게 가는 기분이면 정말 상상만 해도 답답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유동성과 거래상의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친구랑 말할 때 한국말로 말하면 너무 쉽죠. 자, 근데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를 하려면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영어를 써야 하잖아요. 코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직접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트론 기반의 USDT를 이더리움 기반의 USDC로 바로 바꾸고 싶은데 중간에 바꿔줄 거래상, 즉 통화상이 없으면 못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다른 코인을 한 번 더 거쳐서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복잡하죠? 통역사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중립 자산이 필요합니다. 마치 한국말과 영어를 모두 할 줄 아는 뛰어난 통역사처럼 모든 통화를 연결해줄 수 있는 공통어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자, 바로 리플이 왜 이런 중립 자산이자 브릿지 자산의 슈퍼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리플은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통화나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킨 코인이라면 리플은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이에요.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연결을 해주는 다리겠죠. 마치 만국 공통어 같은 겁니다. 지금 세계에는 화폐가 몇 개나 있나요? 셀 수 없이 많죠. 만약 이 모든 화폐를 서로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면 세상에 필요한 거래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교환하려면 무려 4,950개의 통화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걸 다 만들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리플이 등장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리플 하나만 있으면 모든 통화들이 리플을 다리 삼아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한국 돈도 리플을 거쳐서 달러로, 달러도 리플을 걸쳐서 위안화로, 위안화도 리플을 걸쳐서 엔화로. 자, 심지어 미래에 등장할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까지도 리플을 통해서 척척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손바닥 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리플은요, 특정 국가에 묶여있지 않는 글로벌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국제 메시징 표준까지 전부 다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다? 굉장히 신뢰성이 두텁고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전 세계에 돈 많고 똑똑한 금융 엘리트들은 비트코인보다 이 리플을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솔직히 송금할 때 보면요,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도 비쌀 때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엄청 멋진 스포츠카인데 꽉 막힌 퇴근길, 교통체증에서 속도도 못 내고 기름만 퍼먹는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겠죠. 자, 반면에요, 리플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래 속도가 빨라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빠르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보다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설계 단계부터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건 리플이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전쟁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흔들린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혼돈에 빠질 겁니다. 자, 하지만 리플은 특정 국가나 통화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 덕분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 전 세계 어디서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세계 단일 통화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비상시에 언제든 모든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최후의 연결고리 같은 것처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 상황에서요,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 유입 가속화 시나리오. 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승소를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죠. 이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국경 간 송금의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리플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규제 불확실성이 더 해소되거나 BIS,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리플의 브릿지 역할을 더 명확히 인정을 해주는 순간 대규모 기관 자금들이 리플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리플은 단순히 개인이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한계 노출로 인한 리플 가치 부각 시나리오. 자,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송금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특히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가스비 폭등, 특정 스테이블 코인 간 직접 교환이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겁니다. 자, 만약 어떤 국가나 대형 기관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스템적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그때마다 리플의 필요성이 재조명이 될 겁니다. 아, 이래서 리플 같은 중립자산이 필요하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리플의 대체 불가능한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가격도 우상향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 변동성 속 장기적 우상향 시나리오.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코인 시장 특유의 변동성 때문에 리플 가격이 춤을 출 수는 있겠죠. 전체 코인 시장의 흐름, 거시경제 상황, 혹은 특정 규제 당국의 일시적인 태도 변화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기적인 펌핑이나 덤핑보다는 리플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리플은 유행 따라 반짝하고 사라질 밈코인이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의 미래를 바꾸는 인프라 자산이에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분명히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결국 이런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연히 오를 거야 이게 아니라 왜 오를지, 어떤 상황에서 오를지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한다는 거죠. 자, 저 전재는요, 이런 실시간 정보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 이런 코인의 기초부터 평생 써먹는 매매 기법과 최소 10배 이상 오를 만한 알트코인을 찾는 방법까지 핵심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놓지 않고 싶다면 아래 하단에 있는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걸어놨으니까요. 댓글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댓글을 클릭하시면 제가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저 전재준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코인 매매와 실시간 경제, 금융 이슈들을 조금 더 빠르고 자세하게 공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신 다음에 정보라고 문자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전재준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